안녕하세요, 서오토벌입니다. 오늘은 머스탱 6세대 GT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식 머스탱 GT를 끌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사재헌이라고 합니다.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 차량은 2015년식 포드 머스탱 GT이고요. 다른 차종과 좀 다르게 시트에 레카로 시트팩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탄 지 약 1년여 정도 됐고요. 사실 이 차량을 타기 전에는 6세대 2.3 에코부스트 머스탱을 3년을 타다가 이 차량으로 지금 기변을 한 상태입니다. 2.3을 타시다가 출력의 부족함을 느끼셨군요. 출력도 출력인데 사실 2.3을 탔을 때 성능적인 것보다는 GT에서 오는 그 8기통 엔진음과 그 배기음이 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 끝에 좀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빵빵한 사운드를 느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 그 2.3 머스탱을 탔었을 때 제가 연애 한 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3만 킬로를 이제 2.3 머스탱 가지고도 주행을 하다 보니까 유류값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좀 대체하고자 데일리로 모닝을 하나 사서 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모닝을 타다 보니까 2.3 머스탱을 굳이 세컨카로 운영해야 될 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GT로 좀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내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고차로 취등록세 포함해서 3천만 원이 조금 안 들었고요. 현금 구매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시나요? 지금 머스탱으로는 4년째 4번 갱신했는데, 이번 갱신했었을 때 만 나이 29살 기준으로 151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유류값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유류비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제가 요거를 주말만 좀 운행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다 해서 한 30만 원 모닝을 좀 타는 비율이 좀 높아가지고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연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보통 5만 원 단위로 주유를 하고 있는데 5만 원을 주유를 하면 지금 현재 휘발유 기준으로 한 33리터 정도 주유가 가능하거든요. 200km를 조금 못 타는 것 같아요. 리터당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리터당 6km. 그러면은 달렸을 때 시내 고속 나눠가지고는 연비 어떻게 나오나요? 제 운전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에서는 한 4km대 정도 계기판에 찍히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6.5km 정도 찍히고, 고속에 올라가면은 한 7.5km 정도. 다 거기서 거기네요. 제가 좀 고RPM이라던가 좀 이런 걸 좀 쓰는 경향이 있어서 연비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바로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매한 큰 이유이기도 한데, 옆에서 좀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실린더 8개에서 오는 자연흡기 8기통의 좀 엔진 질감이랑 그 다음에 이 배기음이 최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어이구, 이거 지금 마이크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차량이.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저는 사실 이제 다른 차들은 좀 눈에 여겨보지 않고 오로지 머스탱 좀 하나만을 좀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중에 많은 쿠페 차종이 있지만 머스탱 GT의 이 C필러 라인의 그 쿠페 라인이 제 기준에서는 제일 이쁜 차가 아닌가 싶어서 좀 디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리어 램프가 턴 시그널로 이렇게 돼서 세 발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끊어지면서 반응하는 그런 것도 좀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히려 더 밤에 봤을 때 많이 좀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흔치 않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남들이 좀 다 하는 그런 것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내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은 저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들인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가격 선에서. 그리고 이제 머스탱이 미국 차다 보니까 튜닝 파츠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외관이며 하체며 성능이며 이런 걸 많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품들이 많아서 저만의 좀 개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로 좀 튜닝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내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주님도 지금 어떤 부분들을 바꾸신 건가요? 배기를 바꿨고요. 볼라 배기를 장착을 했고, 포인트 랩핑으로 바이퍼 데카를 지금 입혀놨습니다. 다른 머스탱이랑은 좀 차별화를 두려고 했고, 휠 쪽에 휠 스페이서라고 해가지고 바퀴를 팬더 라인과 좀 딱 맞게 떨어져서 머스탱 특유의 더 빵빵한 느낌을 좀 더 좀 주려고 했습니다. 전 2.3 머스탱을 탔을 때는 더 많은 좀 튜닝을 했었는데, 이렇게 GT로 바꾸고 나서는 딱 요 정도만 해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 수입되는 머스탱의 속도 제한이 리미트가 걸려 있는데, 그 리밋이 한 21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어느 구간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은 출력, 출발할 때부터 그 리밋 구간이 도달할 때까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을 정도로 일상주행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이걸 주말에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의 그 업무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출력인 것 같아가지고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차도인데 여기서 배기음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차주님? 아유, 배기가 화가 나 있어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고요. 카페에서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2.3 에코부스트를 사야 될지 5.0 GT를 사야 될지 고민이 된다 라는 이제 글이 많이 달리는데, 저 역시도 이미 중복 투자라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항상 말씀해드리는 게 무조건 GT를 가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3을 타고 나서 2차로 무조건 만족을 했다라고 했던 게 2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5.0 GT로 넘어오기 전에 중고 시세가 2천만원 중반에서 3천만원 초반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대로 보면 머스탱 GT랑 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카마로를 좀 많이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머스탱을 고른 이유는 외관의 디자인도 있겠지만 실내 디자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6세대 머스탱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항공기 실내 칵핏을 좀 그 느낌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히 5대5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 취향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대칭을 중요시 하시나봐요. 그런 거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차 전체적인 디자인도 비율이 네. 잘 맞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쉬운 점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미 그 머스탱의 그런 감성들이 좀 단점을 다 커버해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사이드미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광각미러로 지금 다 교체가 되어 있는데, 순정 차량을 받아보시면 아마 미국 차 타시는 분들은 아셨을 테지만 거울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은쟁반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여기에 붙여놓은 것처럼 이게 사물이 보이는 건지 마는 건지 이게 되게 이질감이 들 정도로, 이런 유아용 장난감 보면 네. 거울들에 붙여놓은 그 은박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꼭 네. 그런 걸로 보는 느낌이어서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전에 머스탱도 그랬지만 지금 머스탱도 갖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사이드미러를 교체했습니다.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운전석과 조수석의 그 거울의 반사 정도도 달라가지고, 조수석은 그나마 좀 봐줄 만한데 운전석 같은 경우는 옆에 차선에 있는 차량을 보라고 만든 건지 뒷 휀더를 보고 감동을 받으라고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네. 지금 이 사이드미러도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 접히지가 않는 걸로 알아요. 근데 국내에 수입하면서 접히는 모듈을 설치를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설치가 된 부품이 아니다 보니까 애프터 이슈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많이 서비스 센터를 좀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 사이드미러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서 못 고치고 전동을 달아준 업체로 가서 수리를 그래요? 받아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처럼 불편하고 아쉬운 점들 어떤 거 있나요? 수입차다 보니까 차량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받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국산 차들처럼 어디에나 기아 오토큐가 있고 현대 블루엔즈가 있으면 퇴근하고서든 짬을 내가지고 갈 수 서비스 센터를 있는. 방문할 수가 있는데, 수입차는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예약을 해서 연차를 내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면 그날 조치 받지 못하고 현상 확인만 하고 다음에 이제 부품이 오면 수리를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면 연차를 2번 정도 써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머스탱을 4년째 타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생긴 게, 요건 이제 미국 차다 보니까 뭐 알리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순정 부품도 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베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근데 저도 이제는 부품을 이제 직구를 해가지고 배송을 받아서 집 근처에 수입차를 다룰 수 있는 곳에 가서 공임만 내고 부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증도 끝난 차량이어가지고 수리 공임이 필요 이상으로 좀 비싸기도 하고, 직구를 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웬만한 국산차 가격 정도의 나름 합리적인 수리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고 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게 아쉬우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유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요. 머스탱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핸들 타각의 각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편도 2차선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주차할 때도 핸들 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뻘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좀 주차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번째로는 초반 토크감이 좀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터보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400마력이 조금 넘고 토크가 한 54토크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해본 게 요 차 하나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5.0에 요 정도 힘이 되면 밟았을 때 바로 뭔가 튀어나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펀치력이라고 하는 좀 그런 거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밟자마자 오는 리스폰스가 약하다. 네, 좀 약하다. 속도가 많이 올라가
나갔을 때 힘이 부족하지 않은 거는 좋지만 좀 초반에 좀 나갈 때 먹먹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차의 성향들은 다 이런 것 같아요. 다찌도 그랬고 카마로도 뭐 밟자마자 엄청 경쾌하게 나간다라는 건 못 느꼈거든요. 5000cc라고 하면 엄청 대배기량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엄청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초반에 치고 나가는 거는 2.3 에코부스트랑 별로 다른 점을 좀 못 느끼겠는 대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밟았을 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악셀을 밟았을 때 약간 앞이 살짝 들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거는 미션인 것 같아요. 이제 저단에서 좀 출발할 때 후진을 할 때 변속 충격이 좀 있어가지고 저랑 제일 많이 차를 타는 여자친구도 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카마로 비교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카마로랑 비교를 하시다가 이 차량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카마로는 멀리서 보면 카마로가 온다라는 느낌을 좀 잘 못 받지 않나. 머스탱 같은 경우는 야간에 밤에 이제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저건 머스탱의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카마로는 개인적으로는 특징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실내에서도 타봤을 때 너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안쪽으로 누워서 있는 그런 좀 디테일적인 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진짜 주행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카마로 말고 다른 머슬카는 안 보셨어요? 다치 챌린저 정도 있을 텐데 그 친구는 가격대도 너무 높고 직수입을 좀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일반 직장인이 좀 타고 다니기에는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스탱만 좀 오로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6.5세대를 촬영을 했었어요. 이 차량은 6세대잖아요. 네. 차이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타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모임에 나가서 차량을 봤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차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MRC 서스가 들어갔고 미션도 10단 미션이 들어가서 주행 성능에서 확연하게 다른 차라고 표현을 해주실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그 디지털 계기판은 선호하지 않는 게 약간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6.5세대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6세대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볼륨감이 있고 좀 빵빵한 느낌이 있는데 6.5세대는 살짝 더 샤프해지고 좀 슬림해졌거든요. 디자인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헤드램프가 좀 더 가늘어지고 리어램프가 좀 더 이렇게 꺾여가지고 더 얄쌍해져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머슬스러운 맛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6.5세대가 좋은 거는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 6세대는 열선 핸들이 없고 지금 이 핸들의 가죽도 천연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되게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가죽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 차량 타시면서 후회하신 적 있나요?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사실 저는 욜로족이라고 하는 결혼할 생각도 흔히 없었고 제가 벌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대를 즐기자라는 마인드가 강했는데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고정비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깝더라고요. 만약 이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세금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한 150만 원, 250만 원 정도가 그냥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차량이 있지 않았으면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다른 거로 준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요즘에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네, 갑자기 하지만 나는 끝까지 타겠다, 안 타겠다. 끝까지 타겠다. 저는 네. 여자친구도 오빠가 이제 다른 취미생활을 특별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이제 차 타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이니까 네.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고 재밌게 타라고 해서 그 말을 100% 수용해서 절대 팔지 않는 걸로. 뭐 이런 카라이프를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2.3 머스탱을 탔을 때부터 주위에서 반응이 다들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차를 솔직히 젊은 나이 아니면 탈 수가 없다. 지금 아니면 탈 수가 없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자기는 그 20대 때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었는데 그때 오토바이를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직도 한이 된다. 나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했으니 너는 이제 하지 말아라 하면서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어서 부모님도 그냥 조심히만 잘 타고 다녀라 라고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있고 근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차를 탔었을 때 이제 하차감이라고 하죠.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해서 좋은 반응들만 이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부품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을 정말 빨리 체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향후에 나올 차들이 이제 전부 다 전기차로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저배기량, 터보 차량들 환경 규제에 따라서 효율적인 그런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반해서 자유느끼 8기통의 5.0 이 머스탱은 소유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감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차량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데일리로 운영하시는 차가 따로 있다고 하시면 엔진음, 배기음, 이런 직발 가끔 이제 쏘는 그런 재미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세컨카가 있다는 조건 하에 저는 머스탱 GT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6세대 같은 경우는 보증은 끝났지만 그런 애프터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도 좀 많이 잘 되어 있고 해서 가격대도 이제 2천만 원 중후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저는 이제 꿈이 죽을 때 관 대신에 여기 차 운전석에 앉아서 들어가는 게 저는 꿈이거든요. 제 능력이 되는 한은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되게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 똑같은 디자인에 4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집에 들어갈 때 계속 한 번씩 더 고개 돌려서 보게 되는 그런 이쁜 디자인인 것 같아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포드에서 상 한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이렇게 머스탱 타시는 네. 분들을 보면 저와 좀 비슷한 느낌이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머스탱만을 좋아하시고 요 느낌이 좋아서 다른 차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와 좀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께 좀 강력히 추천을 하는 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연락이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게 찍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말도 많이 더듬게 되고 제가 생각했던 코스랑도 많이 좀 이탈되는 것 같아가지고 당황도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배기음도 배기음이긴 한데 차량이 정말 잘 나가네요.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RPM을 계속 치면서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 차량이 여유가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는 매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